2021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그 성공 투자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차장, 김 과장의 썰당. 벌써 올해의 마지막 썰당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인사부터 저희가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김 과장님이 승진을 했다는 거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씨 차장이 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을 바꿔야 될까? 뭐 쌍김 차장 뭐 그런 것들로 김차장 곱하기 김 차장 곱하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목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분들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꼭 한 번씩 이제 눌러주시고요. 녹화하는 날짜가 12월 30일 네, 이제 다 마지막이에요. 끝났죠? 마지막. 올해를 한번 총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작은 조금 어떤 식으로 될까? 초반 정도 분위기. 뭐 초반이라봤자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죠. 이제 내년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읊어보는 걸로 올해의 썰랑을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제 한번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다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일단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돼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네. 내년에 끝날까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 내년 진짜 백신이 배포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확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들었으니까 그 처음으로 백신 받은 영국 할머니 있잖아요. 2차 접종까지 끝났다 하더라고. 화이자가 두 번 맞아야 되니까. 2번 맞아야 되니까 2차 접종까지 끝나면은 90%, 95% 가까이 그 면역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 영국발 이제 변종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요거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솔직히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도 힘들었고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세계 각국이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악화됐고 그 다음에 또 악화되다 보니 이제 기존에 보지 못한 대규모 부양책들 이제 나라들이 이제 돈을 풀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고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이 직업을 갖고 하면서 봤던 부양책들 중에 제가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뭐가 뭐 10년에 한 번씩 뭐가 오잖아요. 뭐가 터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원유가 마이너스로 간 거.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 거. 갔었죠. 올해 초에. 네. 상품 가격이 마이너스로 갔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유를 사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돈을 줘야 되는. 돈을 받고 사야 된다. 받고 사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나왔죠. 그냥 간단히 보면 코로나를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전파가 돼서 세계가 힘들어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나라들이 돈을 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머물고 원유가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게 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2020년은 그냥 한 단어를 보면 코로나다 라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그 코로나로 시작된 상품 가격들의 흐름 뭐 그런 것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보면 마이너스 원유 한 딱 날짜 보면 4월 20일 딱 코로나가 20일. 거의 전 세계 정점으로 이제 정점은 아니겠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딱 진짜 뉴욕 상업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WTI 5월물이 갑자기 마이너스 40불까지. 그날 제가 이제 저 밤새면서 이제 그 가격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루 낙폭이 마이너스 3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한 20몇 불로 시작해서 37불로 마이너스 37불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한 60불? 네, 300% 맞네요. 제 생각에도 그때 새벽 1, 2시에 차장님이
저희 팀 단톡에다가 이제 야야야 원유 떨어진다 가격 봐. 어딜 자고 있냐? 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진짜 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네.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죠. 네. 사상 유례 없던 그러니까 선물이 생긴 일에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네. 100년이 넘은 선물 시장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또 발생했냐? 가장 뭐 석유나 기름을 많이 쓴 나라들이 이제 뭐 중국, 미국인데 네. 미국이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 다 집에만 있잖아요. 네. 여행도 네. 못 가, 어디도 못 가. 그러니까 기름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물, 4월이니까 5월물에 만기죠, 이제. 그때 이제 원유 저장 창고가 다 찼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캔해봤자 놀 데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원유 가격이 급락. 진짜 급락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락의 폭락? 네, 네. 완전히 진짜 유럽 미국발 금융 위기보다도 더 심하게. 네, 심하게 떨어진 폭락 때도 네. 그랬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유의 저장 창고가 없다 보니까 뭐 태평양 무슨 큰 바다에서는 이제 기름을 실은 유조선들이 이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는 네.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네,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유라는 게 실제로 한 번 이제 시추 말 그대로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뽑아낼 때까지는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장 시설이 필요한데 이 저장 시설이 육지에서도 다 찼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유조선까지도 차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진짜. 보니까 이제 기름은 계속 나와. 저장할 곳은 없어.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은 뭐 네, 유가는 뭐 폭락할 폭락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네. 너무 폭락하니 이제 또 그 사우디, 중동 이런 이제 오펙 국가들 네, 네. 또 이제 좀 난리가 났고 네, 맞아요. 그 비오펙 국가 중에서 이제 미국 네. 석유 많이 나잖아요. 네. 뭐 미국도 셰일가스도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원유들이 텍사스 원유산이 네, 많이 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미국 또 포함이 되는 이제 한 오펙하고 비오펙 나라들이 이제 합해서 약간 좀 감축 좀 하자. 이렇게 어떻게 마이너스는 바로 회복은 좀 됐지만 너무 저유가 시대다 해가지고 조금 가격은 안정화시켜 놨죠. 바로. 맞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도 셰일 업체가 30% 이상 도산을 했다고 그렇죠. 망했죠, 했으니까. 다. 네, 네. 완전히 파업이 아니라 이제 파산이 됐죠. 파산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격이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몰랐었고 이 셰일이 실제로 소규모 업체들로 이제 이어진 작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버티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자영업자가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산하는 경우가 많듯이 실제로 셰일 업체도 전체 퍼센트의 30% 가까운 퍼센트가 이제 회사가 없어진 거죠. 없어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유례 없는 일들이 발생이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 근데 대신에 미국 지수는 올랐단 말이죠. 어마어마가 3월 달에 네. 모든 뭐 지수든 상품이든 뭐든지는 한번 이제 바닥을 쳤죠. 네. 그리고 나서는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지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거의 뭐 맞습니다. 계속 상승을 거둬서 지금 거의 뭐 연중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사상? 역대 최고치까지 우리나라는 뭐 역대 최고치를 그리고 뚫었으니까요. 계속 이제 뭐 미국 지수들은 계속 또 크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기술주 네. 나스닥을 바탕으로 많이 올랐죠. 기술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뭐 안에서 볼 수 있고 그쵸. 뭐 말 그대로 통신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 뭐 온라인 쇼핑 네. 뭐 요즘 많이 보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네.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청 실제로 기술주가 미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 상상도 못한 그 네. 언택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주가 오르고 한국도 나스닥 미국의 대장주인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 그거를 벤치마크에서 만든 이제 코스닥 네.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럼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가 오늘까지도 계속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거래. 국내는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찌됐든 참 대단한
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는 부분은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 실제로 실물 경기가 좋다라고는 저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돈을 실제로 각 나라 국가들이 이제 풀었잖아요. 풀은 만큼 우리나라도 풀었고, 근데 그게 실제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풀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이제 다 받았으니까요. 네. 이게 실제로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쪽으로도 정말 많이 흘러가는. 왜냐하면 제로금리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봤자 뭐 이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어찌됐든 시장 돈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곳은 한두 곳밖에 없고 하니 금융시장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렇죠. 동일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그런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지원금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지원금도 받고 네. 실업급여도 받고 그 돈이 실물 경제에 조금 들어가야지 전반적인 이제 경제가 조금 위축된 것 좀 살아나고 이럴 텐데 네. 그런 돈이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 뭐 금융 쪽에 아니면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뭐 주식은 많이 올라도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의 지원은 솔직히 자영업 지금 뭐 은행 아니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봤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물 경기는 솔직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오히려 더 겨울이 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슈로 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쵸. 4년에 한 번씩 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이제 차기 대통령이 네. 이제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싱겁게 생각보다 해야 되나? 근데 되게 그 단단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그건 무시 못하는 거가 있었는데 또 근데 저는 이게 폭정의 끝이에요. 폭정의 끝.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응원하던 사람들도 등을 많이 돌리는. 네, 그렇게 됐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결과 자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뭐 몇 명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줄 네.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좀 큰 차이로 물론 마지막까지 봤어야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차이로 이겼죠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거 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탄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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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도 문제. 굉장히 일단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큰 자동차 전기 수소 쪽에 굉장히 강세를 또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시작되는데 네, 이제 딱 20일 남았네요. 네, 딱 20일 남았는데 저는 중국하고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계속 유지는 될 거라 생각하는데 트럼프나 조 바이든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일단은 확실히 강하게 어떻게든지 하겠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자체도 정서 자체가 지금 중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되게 웃기잖아요.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그 영향력을 막는다는 게 솔직히 그렇죠. 무슨 뭐 옛날 전체 시대도 아니고 싸우러 가자는 것도 아닌데 실제 뭐 전쟁 없는 다른 전쟁이죠. 그러니까 화폐 전쟁, 뭐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여전히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일단. 네, 저도 과장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대로 중국과 미국의 날씨 전망은 흐림보다는 천둥 번개에서는 더 가깝다고 보고 트럼프만큼 더 굉장히 압박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이 개방을 미국이 이제 푸시하는 부분 개방한 부분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저는 금융시장이 오픈이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요. 중국 쪽 아무리 저희가 뭐 중국 하지만 네. 중국 금융시장이 아직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국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저희 이제 외국인들한테까지 좀 오픈되면 뭐 투자하시는 분도 좀 다양하게 또 시간대도 맞잖아요. 네. 솔직히 미국, 유럽이야 맞아요. 조금 맞죠. 미국 12시간 이상 차이 나는 나라의 선물이나 뭐 주식 거래하기, 잠 안 자고 거래하기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큰 나라 중국이 조금 개방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같은 시간대 좀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럴 수 있고 이 중국이 미국을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듯이 중국도 일단은 버티기가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RCEP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10년에 실제로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실제로 이제 주도를 한 협정을 한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이제 뭐 호주까지 아시아 전체에 포함한 호주까지 해서 이제 포함된 협정인데 말 그대로 미국을 배제를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도 여기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 요런 중국이 이제 또 다른 협정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을 견제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와서 미국이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그 협정 안에 그러면은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 부분은 미국이 참여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오히려 지금 나왔거든요. 나도 껴달라.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당황한 사이에, 그러니까 협정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끼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심이 없죠. 바이든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이 중국을 거의 중국이 뭘 반격을 해볼 틈을 보이지 않는 반격을 하고 싶어 하나 틈을 보이지 않는 게 미국이라 무역 부분에서도 계속 이것을 수입을 다 해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해라.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네. 물론 중국이 지금 코로나 첫 번째로 발생국 중국이고 그리고 제일 빨리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도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만 됐다 하더라도 막 이제 공포로 떨었을 때 공장이 진짜 멈췄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세계 공기가 정말 깨끗해졌죠. 예. 옛날 7, 80년대? 진짜 7, 80년대에 그 정도까지의 깨끗한 공기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공기를 맡을 수 흡입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나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거는 위성 사진으로도 이제 맞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공장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는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 많이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 한 7,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니까 이걸로 뭐 증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이 제조업까지 완전 활성화가 되면서 코로나가 실제로 중국은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는 얘기하면서 이제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다시 지금 확진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대신 걔네들은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네. 한번 발생을 하면 그 도시를 막아버리잖아요. 아예. 네,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네. 빨리 네. 안정화가 됐죠. 과장님 말씀대로 공산국가니까 즉 민주주의 지금은 여기는 뭐 미국은 뭐 마스크 끼게 했다고 뭐 소송 건다 그러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 마스크 안 끼고 뭐 그런 거 이유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그게 가능했네요, 진짜. 도시를 막아버린다. 네, 맞습니다. 도시 자체를 봉쇄를 아예 막아버리니까 그거는 중국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뭐 앞으로 만약에 지금 겨울의 상황에 도래하면서 더 확진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다시 한번 봉쇄를 제대로 막으면서 하지 다른 나라보다 않을까. 좀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겠죠, 걔네들은. 네, 중국 입국하는 입장에서는. 것도 여전히 힘든 상황. 네. 중국 자체 입국하기 힘든 상황이고 하니.
그러면 일단은 올해 가장 최고 이슈였던 중에 하나는 원유의 마이너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수들의 이제 뭐 나스닥에 언택트 시장 맞춰서 기술주들의 급등,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썰당으로 지금 내용을 이제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그것도 한번 짧게 한번 좀 짚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거를 도대체 저희가 올해 과장님이 언제 들어왔는지 난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어. 저희 이현민 팀장님하고 네. 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뭐 닥터카파다 뭐다 네.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팀장님이 안 들어오고 과장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이제 처음 찍었죠. 네, 아예.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럼 그때 그냥 단발성 일회성으로 저는 네. 하고 말겠다 싶었죠.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은 큰 그림이에요. 본인은 이제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이슈토크 니네들이 이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넘긴 케이스가 됐죠. 네. 하다 보니까 그때 현민 팀장님이 빠지시고 차장님하고 쭉 하다가 계속 이렇게 농산물도 얘기하고 이제 2020년 마지막 방송까지 하고 지금 말투가 계속 이렇게 와서 아니 뭐 푸념하고 있어 여기서 이거 나중에 다 나가던데 뭐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뭐 일단은 이왕 한 거 네. 계속 해야죠.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계속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가볼 거니까. 네. 뭐 저희가 구리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구리를 2월달 하고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차장님하고 팀장님이 이제 뭐 귀금속 네. 에너지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비철금속 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두, 옥수수, 밀 같은 농산물을 상반기에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상품 선물에 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이게 뭐가 있다, 뭐를 좀 많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풀어드렸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품 이런 뭐 해외 선물에 뭐가 있다를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약간의 그냥 그때그때마다의 약간 경제 상황? 네, 이슈를 조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적인 지수로 해가지고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정도에서 그냥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융 상품에 대해서, 금융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금융 선물 이제 저희가 이제 한다 했는데 저희가 지수 상품들의 어떤 뭐 스펙 내용 정리는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상품들의 스펙 부분은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요 미국 지수, 아시아, 유럽 그런 거 하고 이제 금리 통화? 금리 통화 그리고 저희가 상품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상품들이 가격을 미치는 영향 요소들로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그렇죠. 제가 스펙을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해외 선물에 대한 스펙 한 틱에 얼마를 번다, 얼마씩 벌고 그런 부분을 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내용을 조금 짚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제 차장님이 되면은 차장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상품 스펙을 짧게 저희가 내용을 딱딱딱 해줘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실제로 이제 이 내용도 홈페이지에 있지만은 잘 많이 안 보세요. 많이 안 보시고 차라리 요거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계속 제공해 드릴 거니까 흐름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얘기를 했다면은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에는 상품들이 진짜 거래하시는 분들의 정말 필요한 부분, 상품들 스펙, 그러니까 스펙 한 틱 같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를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거기에 따라 그리고 그때 또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할 거고요. 금융 선물이나 상품 선물이나 조금 이번도 같은 경우는 뭐 원유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금 같은 경우나 뭐 비점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고 그런 거에서도 뭐 그때마다 조금 뭐 이슈가 있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쉽게 다들 뉴스에서 접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과거에 또 비슷한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빗대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뭐 그리고
내년에 올해도 했지만은 그 전망 저희가 또 이제 그 저희 썰당 보시면은 그 내년 전망 자료나 분기 전망 자료 네, 항상 나오죠. 그 최진영 연구원이 나와서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김성주 과장님이 그거는 맡아서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분기별로 저는 그때는 빠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 저희 회사 리서치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의 전망, 내년 전망을 뭐 올해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년 1월달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뭐 여기 썰당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1월달쯤에 그냥 뭐 짧게는 뭐 반기, 좀 네. 길게는 연간으로 뭐 어떤 식으로 흐름만 좀 아셔도 특히 에너지나 골드 부분을 얘기를 전망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다른 지수나 그런 것도 같이 내용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최진영 연구원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뭐 내년에 뭘 하면은 좋을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저희가 짧게 짤막하게 하는 내용으로 잘라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짧게 한 5분 5분 너무 너무 짧고 짧나? 내가 10분? 일단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10분은 얘기하니까 그렇죠. 차장님이 뭐 인트로만 하는데 그런 이성분이 거만 이제 하는 짤방 같은 형식으로 네.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썰당 안에서도 이런 저런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다양한 거를 건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썰당이나 올해 이슈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부분을 하는 김에 올해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브렉시트 타결됐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